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오늘 저녁에 트럼프 대통령의 The State of the Union 연설이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의회에서 거행이 됩니다. 주요 언론들은 오늘 연설의 분위기를 대작 드라마 또는 서사시적 드라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 하원 다수당으로 정치권의 힘의 균형이 바뀐 가운데 벌어지는 첫 번째 연설입니다. 그리고 35일간의 최장기간 정부 폐쇄가 있었고 또 2월 15일 제2차 셧다운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벌어지는 연설입니다. 그리고 멕시코 장벽의 힘겨루기가 계속이 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연설이고 오늘 연설 중에 혹시 National Emergency가 선포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연설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숙적인 낸시 펠로시가 줄곧 트럼프 대통령의 왼쪽 어깨 너머로 보이는 장면이 아주 상징적인 큰 긴장감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화이트하우스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이 단합과 범정당, 낙관, 협동, 예의를 강조하는 연설이 될 것이다 라는 귀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연설 직전에 언론들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그의 비난과 보복과 거친 언사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있을 The State of the Union 연설의 예상 내용은 어떤 것인지 또 연설의 상징적인 분위기들은 어떤 것인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모든 대통령이 열리려 하는 이번 국정연설에 나오기까지 금년에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우선 정부 셧다운을 끝내기 위해서 단기 예산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여러 번 굳게 주장했던 No money, no reopen. 멕시코 장벽기금 57억 달러를 안 주면은 정부 재개는 결코 없다라는 그의 약속을 스스로 깬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낸시 펠로시 의장, 정부 재개가 없는 한 The State of the Union 연설을 못한다라고 통보를 했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다른 데서라도 하겠다라고 고집을 부렸습니다만 이 고집까지 그가 접고 변수 없이 일주일을 연기시킨 가운데 겨우 오늘 국정연설을 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낸시에게 2번이나 수모를 당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해온 오늘 연설을 더 이상 변형시킨다든가 또는 깬다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인 손해라는 것을 인정하고 굳게 참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연설장인 의사당은 눈에 띄게 달라진 것들이 많이 제시가 됩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바로 뒷자리에 그의 정적인 낸시 펠로시가 앉아있게 되고 텔레비전 영상은 그들을 가끔 한 프레임 속에 접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 쪽의 의석을 보면은 비백인, 여성, 젊은 층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후에 반박 연설을 할 민주당 측의 대표는 바로 조지아 거버너 선거에 나왔다가 낙선을 했던 스테이시 에이브럼스, 흑인 여성입니다. 의회 사상 가장 다양성이 높은 의석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 언론들이 안내하는 오늘 연설의 가장 키 부분은 역시 멕시코 장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강력한 기금 재건 반대에 부닥쳐서 결국 내셔널 이머전시를 선언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 있는데 전문가들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이런 조치는 헌정상의 큰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즉각 대통령의 선언을 무효화하는 제소를 하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중요한 것은 공화당 내부의 반발이 강력할 것이다 하는 예상입니다. 이미 공화당 상원의 총무인 미치 맥코넬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만일 그렇게 하면은 공화당 내부의 반발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점을 통보했다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상원의원들은 장병 문제가 국가 비상사태거리가 아니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나쁜 전례를 만들게 될 것이다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은 기후변화 또는 무슨 총기 규제 이런 데도 국가 비상사태를 걸 수도 있다. 그런 전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그런 의견입니다. 지금 의회가 범정당적으로 17명의 의원들이 모여서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어떤 타협을 하게 될지는 아직 확실치가 않습니다. 2월 15일까지 계속이 되는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것은 waste of time이다 라고 선수를 치면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던지시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로 이런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화이트하우스 측에서는 오늘 연설 중에 이민 문제, infrastructure, drug cost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국제 문제로는 북한의 김정은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 문제 제기될 것이라고 전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난제가 역시 이제 멕시코 장벽 이슈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양보 없이 어떤 형태로든지 밀어붙일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smart war 이런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장벽이 아니라 센서, 드론, 테크놀로지를 이용하고 인력을 보충하는 점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약의 주 진입로인 항만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양측의 주장과 불신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내셔널 이머전시 선언을 하기도 어렵고 민주당의 양보도 어렵고 2월 15일까지 바로 내주까지 타협도 어렵고 하면은 또 다시 두 번째 government shutdown이 올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장벽을 가지고 오랜 투쟁을 벌이고 있지만은 그의 정치적인 기반층을 만족시키기 위한 행보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다수인 하원이 트럼프에 대한 소환권이라든가 조사권, 청문회 개최권, 탄핵권 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결국 낸시의 허락하에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이길 것인지 아직은 불분명하지만은 그러나 양자 사이의 힘겨루기와 긴장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 대부분의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낸시는 지금 78살, 트럼프는 73살입니다. 70대 정객들의 힘겨루기가 결국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그런 예상입니다. 이 새로 나온 워싱턴 포스트와 ABC 뉴스의 폴링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37%에 불과합니다. 58%는 지지하지 않는다. 이것이 훨씬 높습니다. 이 State of the Union 연설은 오늘 저녁 8시부터 시작이 돼서 각 방송이 현장에서 중계를 하게 됩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2월 5일) 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카고 시간 오늘 밤 8시부터 수도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에서 연두교서 State of Union을 발표합니다. 주요 방송사들은 오늘 오후 7시 30분부터 특별 생방송을 내보낼 예정이며 약 4천만 명 이상의 시청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지켜볼 전망입니다. 대통령의 연설이 끝난 후에는 민주당의 스테이시 에브람스 전 조지아주 주지사 후보가 공식 반응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언론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및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갈등이 고래 깊어진 현재 상황에서 국가적 통합을 호소하는 한편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의회가 가결하지 않을 경우 모종의 결단을 내릴 것을 위협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연방검찰이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을 준비했던 취임준비위원회에 대해 기부금 및 자금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뉴욕 남부연방검찰이 어제 취임준비위원회 수사 일환으로 기부자 기록 및 기부금 사용 내역, 취임식 참석자 명단 등을 요구하는 소환영장을 법원에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검찰은 취임식 자금이 적법하게 집행됐는지, 부적절한 기부금이나 자금 유용은 없었는지, 대가성은 없었는지를 수사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용 세계은행 전 총재 후임에 데이비드 멜페스 재무차관을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세계은행 이사국들에게 통보했습니다. 멜페스는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의 경제보좌관으로 일하다 재무부 차관으로 입각했으며 다자 국제기구에 대해 회의적인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대중국 강경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공직에 진출하기 전에는 베어 스턴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슈퍼볼 중계 방송이 지루하다는 혹평과 함께 10년 만에 자체 최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은 애틀란타의 메르세데스 벤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NFL 53회 슈퍼볼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와 로스앤젤레스 램스 경기를 9,820만 명이 봤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억 340만 명보다 500만 명 넘게 떨어진 수치입니다. 슈퍼볼은 2009년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애리조나 카디널스 경기 이후 시청자는 1억 명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시카고 지역에 얼음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아이스 스톰 워닝은 오늘 저녁 6시부터 내일 아침 6시까지 계속됩니다. 기상대는 이동안 얼음비와 진눈깨비가 내리면서 얼음이 약 10분의 1인치가량 쌓이겠고 이에 따라 시카고 전역의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가 된다고 경보했습니다. 주의회가 일리노이 최저임금을 앞으로 몇 년에 걸쳐 $15까지 올릴 방침입니다. 현행 최저임금은 시간당 $8 25센트, 지난해에도 인상을 시도했으나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었습니다. 시카고는 현행 $12, 금년 여름에 $1를 추가로 올립니다. 시카고시가 파톨 메우기에 나섰습니다. 해빙이 되면서 시카고와 인근 지역에 수많은 파톨이 생겨 운전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카고 교통국의 도로 노면공사 예산이 $2천만 에 불과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리고 오후 6시부터 내일 오전 6시까지 아이스스톰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얼음비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32도, 밤 최저 29도. 내일은 흐리고 이른 아침까지 비 소식 이어지겠고 잠시 주춤하다 다시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36도, 밤 최저 32도. 목요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 밤부터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45도, 밤 최저 9도. 금요일은 오전 한때 가끔 구름 많겠지만 오후부터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최저 기온이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매우 춥겠습니다. 낮 최고 14도, 밤 최저 5도입니다.